안녕하세요. 순천 킹부동산 중개사 이보은 중개사입니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관련해서 촬영하고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인데요.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천에서는 올 초 2월부터 호래나 한양수자인 어반타워까지 입주장이 들어섰었는데요. 매매와 더불어 전월세 매물들이 거래가 엄청 활발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입주장이 시작하기 전인 2022년 12월쯤 빌라왕에 대한 문제가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빌라왕에 관련한 몇 명 주체들에 의해 수백 세대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수사가 점차 진행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놀랍게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났고, 심지어 이 빌라왕들 중 일부는 사망을 해버려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아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을 때쯤 순천은 신축 입주장을 맞이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 바빴기도 했고, 기존 전세 시세들보다 금액이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세 사기 위험성이 다소 낮았다 생각을 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뉴스를 넘겼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분들과 최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중개사님이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개사님은 신혼 초에 대출을 하긴 싫고 부모님에게 도움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양의 소형 전세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니 그때 당시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부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신혼집이다 보니 단순히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깨끗한 집이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정말 경솔하게도 매매 금액보다 약간 낮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여기 중개사님은 들어간 보증금을 완전히 다 돌려받고 잘 나올 수 있었지만, 만약에 매매가 또는 전세금액 시세가 2년 전보다 더 떨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엄청 끔찍한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전세 피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전세 보증금 5,900만 원이 여기 중개사님이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건인데요. 그때 당시 리모델링 되어 있는 집 매매가가 6,5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전세 가격은 시세 대비 가장 높은 금액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는 전세 대출 한도가 매매 금액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개사님이 한 전세 계약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위험한 거래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 해당 아파트 매매 금액은 평균 6,300만 원 정도였고요. 전세 가격은 4,9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전세 거래는 약 매매 대금 대비 79%의 전세가율인 것에 비해 해당 계약건은 전세가율이 94%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전세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밖에 없습니다. 첫 경매의 경우 아파트 감정가격 100%에서 시작되는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유찰되게 됩니다. 이때 1회 유찰할 때마다 법원의 재량으로 10%, 20%, 30% 정도로 금액을 점차 감하여 새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경매에 넘겨졌을 때 유찰이 되게 된다면 내 전세 보증금의 100%를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보증금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음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면 경매에 해당하는 사건이 먼저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의 대항력이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후로는 배당 요구를 하게 된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했는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확인한다고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이것 먼저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물론 전세보증보험을 적용받고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것입니다. 다행히 임차인이 여윳돈이 있어서 전세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급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발품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 경우 결국 또 다른 새로운 피해자를 구해서 떠넘기고 나오는 것밖에 안 되며 끊임없는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사기가 늘어남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 중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매물의 매매 금액 또는 전세 시세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 등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이러한 시세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을 의뢰한 부동산 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재 내용으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선근저당권 등 임대인의 부채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하려는 물건의 근저당권 등 물건 순위에 따라서 변제가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나의 보증금 금액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선순위 내용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미납된 임대인의 국세가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가 되므로 전세계약 체결할 때 꼭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나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임차인들이 먼저 조심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일들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백, 수천 채의 집을 앞뒤 안 재고 늘려간 빌라왕, 건축왕 같은 악질적인 임대인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집에서의 역전세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질적인 임대인들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역전세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매매도 되지 않고 전세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현재 수천 수억 원의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깊어진 임차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현재 월세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맞춘다고 해도 2년 전에 전세보증금 시세에 맞출 수 없는 상황으로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매수한 매매 금액보다도 낮은 급매물로 집을 내놓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해결책인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못하는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지금과 같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한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순식간에 전세 사기꾼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세금이 필요하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방법들입니다.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시 DSR 적용을 완화해준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LTV와 DTI를 완화해준다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한결 수월해질 듯 보입니다. 물론 투기꾼들을 도와줄 수 없다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투기꾼들을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리스크를 임대인의 대출로 바꾸는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재난적인 역전세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들을 잘 활용해서 안전한 전세 거래하시는 것을 희망하면서 저는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